책 읽기로 매일 성장하는 책 읽는 하쌤입니다. 열심히 살아온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열심히 나를 괴롭히고 있었다. 문득 삶에 지친다는 느낌이 든 적이 있다면, 열심히 살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다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확신이 없다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울감이나 무력감에 난데없이 눈물이 흘러내릴 때가 있다면 이 책은 당신을 위한 책일 수도 있다. 네, 안녕하세요. 책 읽는 하쌤입니다. 네, 오늘 제가 함께 볼 책은요. 어느 날 마음이 불행하다고 말했다 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아나운서로 유명하신 손민아 님이세요. 제가 이 책을 골라 읽은 이유가, 제가 현재 우울하거나 이런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건 아닌데, 이 유명한 아나운서, 또 여행 작가, 사업가로 굉장히 당당하게 살고 있었던 이 손민아 작가님께서 왜 우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셨을까 조금 의아하고 내용이 되게 궁금해서 이 책을 제가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책에는 어떤 좋은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어느 날 마음이 불행하다고 말했다. 넘치는 행복감을 만끽할 줄 알았던 그 순간, 털끝만큼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다. 죽음의 문턱에 다녀온 사람들이 간혹 유체이탈을 경험했다는 증언을 하지 않던가? 바로 그렇게 마치 남의 방안을 들여다보듯 제3자의 눈으로 내 무의식의 세계를 목격한 것이다. 적막함으로 가득한 그곳에서는 한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 그 문장의 뜻을 인식하는 찰나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는 느낌이 들었다. 거의 반사적으로 자세를 고쳐 앉았다. 심호흡도 해보고 차도 마시고 눈앞의 풍경에 집중하려고 애써 보았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 문장은 점점 또렷하게 커지며 내게로 다가왔다. 네, 이렇게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상황에서 그녀는 왜 이렇게 깊은 우울감을 느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정신과 마음과 몸,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이 손민아 작가님께서는 약간 정신에만 집중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신을 계속 채찍찍하면서 달리다가 결국에는 몸과 마음이 망가져 버린 것이라고 해요. 정신이란 절대 만족을 모른다고 해요. 반면에 마음은 아주 사소한 것에도 만족하는 어린아이 같다고 하는데요. 대신에 쉽게 상처도 받고 관심을 표현하고 다정하게 대해줘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성공에만 매달리다 보면 언젠가는 나의 몸과 마음이 시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정신, 마음, 몸,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좀 스스로를 잘 돌보고 좀 다독여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2부,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돼. 결국 어디서 살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 한은 중요하지 않다. 인생을 결정하는 건 자기 인생을 대하는 태도이다. 행복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이 무엇인지, 자기의 삶의 어느 부분에서 욕심과 집착을 덜어내야 할 것인지, 누구에게나 각자 행복에 관한 기준이 있을 거예요. 이제 멀리서 보기에는 훌륭하고 대단히 성공해 보이는 사람도 각자 자신만의 문제나 어려움은 누구나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삶과 좀 비교하기보다는 나만의 행복 기준을 찾아서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항상 자신의 마음, 감정, 이런 것을 좀 잘 들여다보는 연습을 평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욕심을 내려놓고 나만의 시간, 이런 것을 확보해서 현재에 좀 집중하는 삶을 살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기. 내가 나 자신이 아니었으면 하고 바란 적이 있나요? 내 몸 대신 저 앞에 있는 사람의 단단하고 날렵한 몸을 갖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은 있나요? 그건 너무나 큰 배신행위나 마찬가지예요.
평생 함께할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든든한 지원군을 못마땅해 하고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으니까요. 명심하세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한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나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이 세상에서 나 자신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좀 부족하더라도 못나 보이더라도 그게 내 모습이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오히려 더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스스로 사랑해주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4부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는 연습. 시간을 많이 내지 않아도 어디론가 이동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심신이 극도로 피로를 느낄 때까지 치닫지 않고 하루 중 잠깐의 틈을 내어서 공원을 산책하거나 두어 가지 요가 동작을 해보거나 명상을 하거나 그것도 어려우면 5분이라도 하늘을 그냥 바라보는 시간을 만들고 그것을 매일 떠나는 미니 휴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실천하다 보면 아마 미나 씨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의 정신은 욕심이 굉장히 많아서 완벽해질 때까지는 만족을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사람이 완벽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작은 일에도 만족을 하고 현재를 즐기고 작은 성공이라도 칭찬해주고 격려를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매일 단 5분만 나를 위한 시간을 내서 잠시 자리에 앉아서 즐거운 생각을 하거나 명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루에 5분 딱 5분만 나를 위한 미니 휴가를 떠나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은요.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만약 행복이라면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를 잘 다스려야겠다. 남과의 비교하는 마음, 성공하려는 지나친 욕심 등 이렇게 밖을 향해 있는 내 시선을 내 안으로 돌려서 그 속에서 나를 사랑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면 세상 어디에 있다 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책에 나온 문구인데요. 정말 행복해, 고마워, 너를 많이 사랑해 라는 문구가 나와 있어요. 매일 한 번씩 자신을 향해서 이 말을 한번 외쳐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